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열 건강교실 제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심장 튼튼하기를 했었는데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찍지를 못해서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저 카메라를 완전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요. 또 나중에 보실 필요가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화불량에 대해서입니다. 소화불량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소화가 불량하다, 불량청소년처럼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소화 한 번쯤 안 되신 분 지금도 안 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지금 주정현님이 오늘 아침부터 소화도 안 되시고 그래서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못 오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소화불량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화가 뭔지, 여기 이제 제가 맨날 하는 방식이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쭉 이제 쉽게 어려운 거를 쉽게 좀 풀어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소화가 뭔지는 아시죠? 소화가 뭐예요? 아이고, 그래요. 음식을 잘 먹어서 분해를 시키는 게 소화입니다. 왜 분해를 시키냐면 우리 점심을 이렇게 밥하고 김치하고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먹냐면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우리가 먹거든요. 영양분은 영양분은 섭취하려면 혈액으로 들어와야 돼요. 혈관으로 샥 들어와야지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거든요. 혈액은 혈관에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통과를 해야지 영양분이 섭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양분은 밥이나 깍두기나 김치나 이게 그냥 혈관으로 못 들어가요. 걔네들을 아주 작게 잘라줘야지 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화라는 건 먹은 음식을 아주 작게 잘라서 우리 몸속에 흡수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까지 걸어도 오시고 하는 에너지.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원장님. 네, 앉으세요. 편한데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환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비디오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저만 나옵니다. 저만 나와서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에서 김성열 건강교실을 치시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한 거를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는 이런 것이다. 이게 음식물을 섭취해서 짜게서 아주 작게 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소화다. 그래서 에너지를 내게 하는 거, 이게 소화입니다. 불량이다, 잘 안 된다는 거죠. 소화불량의 증상이 뭐가 있어요? 설사요. 설사. 네. 또 뭐가 있어요? 또는 잘 씹히면 떠내리면 더부룩한 것도 더부룩하죠. 뭔가 헛배가 부르고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가스도 차고, 이게 소화불량이에요. 이 소화불량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화기를 제가 오시기 전에 쫙 그려봤어요. 우리 소화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음식물이 딱 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치아예요. 치아 제가 안 그렸는데 여기가 치아입니다. 치아. 음식물이 샥 들어가면 여기가 뭘까요? 식도죠. 식도. 우리 몸에는 여긴 구멍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아까 말씀드린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가 있어요. 오늘은 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식도만 그렸어요. 식도. 얼마 전에 제가 기도 그렸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 음식물이 쫙 식도를 타고 넘어가요. 넘어가려면 식도가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내시경 하는데 식도 보거든요. 네. 식도는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그 내시경으로 안 보여요.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내시경은 기도를 봐요. 기도. 식도는 양옆에 숨어 있어요. 네.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음식물이 넘어갈 때만 싹 열려요. 그 내시경에서 안 보이고, 네. 음식물 지나갈 때만 싹 열려서 이렇게 식도가 샥 넘어가요. 운동을 해요. 이게 줄여졌다 펴졌다 하면서 음식물을 넘겨요. 이 운동을 안 하면 음식물이 못 넘어가요. 그래서 누워있어도 우리가 뭐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식도가 이렇게 줄였다 펴였다, 줄였다 펴였다. 음식물이 쫙 넘어갑니다. 쭉 가서 이게 뭘까요? 위장이야. 위에요, 위. 위에 딱 들어가요. 위에 딱 들어가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위.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게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다 이유가 있어요. 위에 딱 들어가면은 위산이 팍 나와요. 위산이. 밥이 위에 딱 들어가면 위산이 빡 나오면서 쭈그러, 위가 항상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쭈그러 들어 있어요. 쭈그러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면 얘가 착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위에 딱 들어가면은 위산과 소화액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위의 임무는 뭐냐면 들어간 음식물을 죽으로 만든다. 밥이 됐든 뭐 무가 됐든 김치가 됐든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올 때까지 죽이 돼야 돼요. 죽. 죽을 만들어요. 죽. 왜 죽을 만들까요? 흡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죽을 만들. 그야말로 죽입니다. 죽. 토해본 적 있으시죠? 토해본 적 없으신가요? 있죠. 구통을 보면 어때요? 죽이죠, 죽. 그거보다 더 토한 거는 소화가 좀 덜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건더기가 좀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요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 가면은 죽이 돼요. 죽. 완전히 죽. 여기는 이제 위 다음에는 뭘까요? 십이지장입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여기 위 다음엔 십이장이에요. 십이장은 총 4군데로 돼 있어요. 위 내시경을 하면은 십이장의 4군데 중에 앞에 2군데까지를 봐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십이장입니다. 십이장부터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십이장에서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건너서 뒤로 해서 빼고 조금만 여기가 뭘까요? 그 다음으로 가는데 소장.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시는데요? 소장이에요, 소장. 여기는 꺼불꺼불꺼불 돼 있어요. 곱창 보셨죠? 네. 그런 것 같이 꺼불꺼불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장에서 하는 일은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영양분을 흡수를 해요. 주 영양분을 다 여기서 흡수해요.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이게 우측이고요. 이게 좌측이에요. 자기 오른쪽 만져보세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쪽 하복부.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삐죽하게 제가 그린 거 있죠. 여기서부터 대장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맹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장. 가끔 배 아픈데 맹장염 아니에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 아랫배. 뾰족하게. 장이 이렇게 벽이 늘어나 있는 게 이게 맹장이에요. 벽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맹장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는 아무 우리 몸속에서 필요가 없는 장기인데 어렸을 땐 좀 필요한데 그 위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음식물이 들어가서 음식물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위쪽으로. 위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끼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여기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우리 배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이건 아주 중한 질환이에요. 이게 빨리 떼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염증이 다 쫙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맹장염, 충수돌기염, 막창자 꼬리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맹장이고요. 근데 이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제 음식물이 소장을 지나서 대장으로 쫙 갔습니다. 대장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까지가 대장이에요. 무슨 일을 할까요? 쓸모 없는 거 빼주. 네, 그건 이제 여기 직장 학문에서 하고요. 여기서는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 이 물기 있잖아요. 물기를 이 대장에서는 쫙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변이 만들어지죠. 대변은 좀 이렇게 설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좀 건더기가 나오잖아요. 물기를 흡수해서 그래요. 물기. 그래가지고 직장으로 해서 대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소화를 시키는 전 과정이에요. 전 과정. 근데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게 좀 있었죠. 음식물을 쫙 따라 들어갔는데 이 빨간 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 빨간 거.
빨간 게 뭘까요? 요렇게 두 가지를 빨간 게 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렇게 돼 있는 거. 뱃속에. 하나는 요렇게 돼 있는 거. 1번이 뭔지 아시는 분? 1번, 2번 있어요. 1번이 뭘까요? 제 그림을 못 그려서 잘 모르실 거예요. 간. 간이죠, 간. 간이에요, 간. 간은 이렇게 복부에 크게 생겼어요. 진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복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커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 간은 무슨 작용을 할까요? 간. 간은 우리 몸 속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소화액을 많이 만들고요. 영양분을 저축을 해요. 이런 아까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양분 흡수한 것이 어디로 가냐면 혈관을 통해서 이 간에 짜자자자자 간에 짝짝짝짝짝 여기 간에 딱 저장을 해요. 간에 영양분 저장 창고, 비상 저장고. 이 헛간 생각, 옛날에 곶간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렇게 영양분 저장해 놓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서 쫙 꺼내 먹어요. 우리가 식사를 한 12시쯤 하셨는데 한 2, 3시쯤 되면 이렇게 좀 허기지고 이렇게 기운이 쫙 빠지잖아요. 그게 12시쯤 먹었던 식사가 다 떨어져서 그래요. 기운이 다 떨어져서. 근데 그때 뭐 드시지 않고 그냥 한번 참아보세요. 그럼 처음에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기운이 쫙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넘어가면 또 견딜만 하는 거 느낀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아주 공복감이 왔다가 그게 지나면 또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음식으로 섭취했던 에너지가 다 끝나고 간에서 영양분을 우리 몸속에서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영양분을 하는 창고예요, 창고. 그러니까 간이 중요한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소화액을 만들어요, 소화액. 어떤 소화액을 만드느냐. 2번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쓸개예요, 쓸개. 쓸개. 담낭. 뭐 이렇게 얘기하는. 쓸개, 담낭.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쓸개, 담낭인데, 여기에요. 우리 지금 주정혜 님이 이게 문제가 아침부터 되셨어요. 이게 쓸개하고 담낭은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있어요. 간에서 소화액을 막 만들어서 여기에다 저장을 해요. 저장 창고예요. 간에서 만든 소액을 저장해 놓는 곳이 쓸개, 담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웅담 들어보셨죠? 웅담. 네. 웅담이 뭐죠? 웅담이 쓸개요. 쓸개. 네. 곰의 이 담즙을 이렇게 농축시켜 놓은 게 그게 웅담이에요. 웅담. 사람의 웅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웅담은 이 고목자를 쓰고요. 여기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사람의 담이죠. 사람의 담. 사람의 담즙. 그게 이제 뭐냐면 간에서 나온 온갖 소화액들. 여기에 딱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음식이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음식이 안 지나갈 때는 담낭이 이렇게 커져 있어요. 커져 있다가 음식이 여기로 쑥 지나가면 얘가 팍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커졌다가 팍 쭈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여기로 소화액을 발사를 해요.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소화를 시키거든요. 간하고 담낭은 일체 같이 움직이는 애들. 여기 잠깐 저장 창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물도 고이면 가끔 썩잖아요. 한참 고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만 착 쏘고 다시 또 이렇게 부풀어서 저장했다가 다시 팍 쏘고 이러기 때문에 가끔 돌이 생겨요. 돌. 이게 뭐냐면 담석이라는 거예요. 담석. 담낭에 돌이 생겼다. 이게 담석이에요. 담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담석이 생기면 돌이 몸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상한 느낌이 있겠죠. 이상한 느낌이 있고 아파요. 뭐가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아픈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끔 얘가 돌이 이렇게 통로를 막아요. 이런데 이동해가지고 통로를 막아버려요. 통로가 여기서 그렸다시피 아주 작거든요. 이 통로를 막으면 이 담낭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요.
엄청 아프겠죠. 엄청 아프고 여기 염증이 생겨요. 염증. 지금 주종회님이 그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그게 생기셨거든요. 아이고, 오셨으면 말씀을 들어보면 증상 정확하게 아실 텐데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열이 펄펄 끓고 이게 문제가 돼요. 소화도 안 되고 구역질 나고. 그래서 결국엔 이걸 띄워버려야 됩니다. 띄워버려야 돼. 띄워버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저장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저장 창고만 없애버렸지만 이 소화액은 계속 가려서 이리로 나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었어요. 이 파란 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3번. 파란 게 뭘까요? 콩팥은, 예리하십니다. 우리 홍한성님. 콩팥은 여기 있어요. 양쪽에. 이건 소화되는 장기는 아니고요.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여기 뭘까요? 맞춰보세요. 괜찮습니다. 두 장. 두 장겠죠? 네? 심장은 여기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딱 있습니다. 뭘까요? 췌장이에요, 췌장. 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췌장이 여기 가운데 딱 있어요. 췌장이라고, 췌장. 췌장이죠. 췌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췌장, 이게 어려워요, 췌장에 대해서. 췌장은 뭐 하는 거라고 들으셨어요? 네. 인슐린 나오죠, 인슐린.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당을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인슐린은 이 소화기관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쭉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건 혈관으로 나와요, 혈관. 혈관을 통해서 이 핏줄로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요, 소화액을 여기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여러 가지 소화액들이 많이 나와요, 소화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 소화에 관계되는. 네. 이것이 이제 소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개요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외래에 이제 앉아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오셔서 내시경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화가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위식도예요. 위식도 12지장. 근데 소화가 위식도 12장만 그 관여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도, 담낭도, 췌장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불량일 때는 그 내시경뿐만 아니라 초음파나 다른 요 간이나 췌장이나 담낭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음파거든요.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더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전반적인 그냥 개요적인 내용이었어요. 재미있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 한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쭉 한번 늘여놓으면 키의 5배 정도 된대요. 자기 키의 5배 정도 되는 게 이 식도에서 여기 항문까지 쫙 펴놓으면 그 정도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가 재밌느냐? 우리 열받거나 신경 쓰이거나 소화 잘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럴 때 소화가 안 되잖아요. 우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소화 안 되잖아요. 뭐 긴장되는 일 있거나 밥도 안 먹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머리에서 나오는 물질이 요 소화기관에서도 같이 나와요. 같은 물질이. 그게 뭐냐면 이름이 세로토닌이라는 애예요. 세로토닌. 이게 무슨 물질이냐면 머리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주로 나오는데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행복감. 이 물질이 머리에서 많이 나오면 우리는 행복해요. 우울증도 안 생기고 불안감도 없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가 세로토닌을 높이는 약이에요. 세로토닌을 높이는 약이 우울증 치료제거든요. 이것이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애가 소화기관에서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이걸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네.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머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 머리, 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건강하게 만들면. 머리를 건강하게, 뇌, 세포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몇 주 전에 했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하면은 소화기관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메인 주는 아니지만. 아셨죠? 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병원 가시면 가끔 소화불량으로 갔는데 의사가 신경성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성이에요. 그 말씀 저도 가끔 하는데 이게 신경성이에요가 무슨 말인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경성이에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경성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뇌하고 소화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성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신 많이 써서 무조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머리하고 소화기관은 신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 같은 거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다리도 제가 이게 차고 싶으면 팍팍 차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부터 소화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소화시키세요? 안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변을 좀 참아야겠다. 참긴 참는데 갑자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소화기관은. 이래서 뭐에 영향을 받냐면 자율신경,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소화기관은. 자율신경.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이라는 건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소화불량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위가 음식물이 샥 들어가면 팍 이렇게 부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푸는 게 잘 안 부풀어요. 그리고 음식물이 여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요. 어떤 분들은 내시경을 아침에 제가 오전에 하거든요. 그 전날 한 10시부터 밥을 드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와서 한 12시간 정도 굶으셨는데도 음식물이 위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이런 분들은 위에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운동이.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뭐 한 24시간 굶으셔도 그냥 음식물 남아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신경성이라고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다. 꼭 정신에 이상이 있다 신경성이 아니고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거 설명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신경성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지우는 동안에 질문하실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위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튼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를 튼튼하게. 제가 이제 몇 분 있다가 그게 있거든요.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또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할게요. 그걸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하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끊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 오늘은 요 위쪽, 여기 이제 배꼽이 한 요 정도 돼요. 배꼽이 가운데. 위쪽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요 위하고 요 배꼽의 위쪽에 대한 소화불량. 다음 시간에는 배꼽의 하복부에 대해서 주로 변비가 많으시더라고요. 변비 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요 배꼽의 위쪽 상복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입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입.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딱 음식물을 입에 넣었다. 그러면 뭐 하세요? 딱 첫 번째 하시는 일 뭐세요? 침이죠, 침.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딱 맞추신다. 네, 침이에요, 침. 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침은 어디서 나올까요? 침샘에서 나와요. 침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침샘. 가르쳐 드릴게요. 침샘은 세 가지 침샘이 있습니다. 하나는 턱. 만져보세요. 이렇게 뼈가 있어요. 이렇게. 니은자 되는 뼈가 있어요. 니은자 되는 뼈. 그 위에 딱 올라타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염증 생기신 분이 있으신데, 우리 강촌모님 얼마 전에 생기셨었나요? 누군가 여기 염증 생기신 적이 있으신데? 이게, 여기 염증 생긴 경우가 있어요. 애들 잘 생겨요. 이하선염이라고, 이하선염. 이게 여기 침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앞에 턱 가운데에서 약간 옆으로 가세요.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양쪽에 두 개. 요 턱 밑. 이렇게 잘 만져주세요. 턱 밑에. 잘 만지면 만져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 와가지고 이거 만져진다고,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두 번째 턱 밑 침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 만져요. 혀 밑에 있어요. 혀 밑에. 혀 이렇게 해가지고 혀 밑에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침이 한 1.5리터 정도 나와요. 이거 상상해 보세요. 페트병 한 병이에요. 하루에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입에서 딱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안정감이 들면서 행복감이 착 밀려오죠. 이제 살았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아주 배고플 때? 그게 뭐냐 하면 침샘에 소화시키는 능력이, 침에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어 보셨죠? 악어는 침을 안 이용해요. 먹이가 있으면 그냥 꿀꺽 삼켜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이에요. 씹지도 잘 않고 일단 삼키고 봐요. 걔네들은 그래서 소화관의 한 반 이상을 통과해야지 이제 내가 좀 배고픔이 덜 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는 침에서부터 소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뭘 먹으면 여기서부터 쫙 분해를 해가지고 혈관으로 착착착착 영양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살았다.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침이거든요. 근데 침은 소화시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살균 작용, 살균이 뭐냐면 균을 없애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좀 불량한 친구들 보면 침 팍 뱉고 다니잖아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귀중한 거거든요, 우리 침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걸 뱉어요. 절대 뱉지 마세요. 이 엄청 좋은 작용 많이 해요. 항암 작용도 있어요. 항암 작용.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이잖아요. 암. 항암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또 늙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노화 방지 작용도 있어요. 노화 방지. 아주 중요한 역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조금씩 침샘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이 좀 마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 오신 분 입 마르다고 저한테 많이 그러시거든요. 이게 신경세포가 조금씩 죽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가당 껌 같은 거 씹으시면 좋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설탕 안 좋으니까 껌 씹으면 이게 침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좋습니다. 이게 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입에 또 뭐가 있어요? 입에 씹는 게 있죠. 씹는 게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어는 그냥 꿀꺽 삼킨다고 그랬고, 코끼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코끼리. 때리면 갈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금니가 있으니까. 코끼리는 갈아요. 이렇게 갈아요. 이 가는 거 아시죠? 양쪽에 이가 우리처럼 하나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 위에 하나 이거예요. 끝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갈아요. 갈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가 달죠.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니까 이가 처음엔 이만했다가 점점 달아가지고 작아지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끼리가 코끼리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치해 넣어줄 수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저절로 빠지기도 한대요. 한 5번 빠지는데 코끼리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치아 때문에 걔네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인간은 곧 코끼리가 가는 것도 할 수 있죠. 자르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영구치도 또 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음식물 자체가 점점 부드러워져요. 옛날에는 요리를 안 하고 그냥 야생에서 과일 같은 거 따고 생선 그냥 이렇게 뭐예요 고기 같은 거 생것으로 막 원시인 때 우리 기원전 때 막 먹으니까 한참 씻고 먹는데 한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기원전에는 식사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됐대요. 50분. 그리고 한 1920년대 19세기 때는 식사 시간 한 22분이었어요. 대략 쓰면은 기원전에는 누가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나 봐요. 기원전에는 식사 시간이 51분. 1900년대에는 식사 시간이 인간이 약 22분 정도 됐대요. 현재 한 식사 시간 몇 분 정도 걸리세요? 대략 몇 분에 식사하세요? 우리 여기 20분. 20분? 15분. 원래는 30분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네네. 보통 여기 겨울에 보면 5분 만에 해치우고 네, 5분만 해도 해치우고 막 이러시거든요. 대부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돼요. 15분 정도. 이런 게. 점점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요리가 되니까 점점 짧아지죠. 그런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쥐한테는 한 쥐, 두 쥐. 한 쥐한테는 딱딱한 음식 줬어요. 한 달 동안 딱딱한 음식 줘서 딱딱한 음식만 먹게 하고 두 번째 쥐한테는 부드러운 음식 줘봤어요. 부드러운 음식.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빨리 먹을 수 있죠. 딱딱한 음식 적게 먹죠.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위험한 데를 보내봤어요. 위험한 데. 뭐, 낭떠러지 있는데도 위험을 잘 통과해서 끝까지 오나. 누가 더 위험을 잘 통과했는지 아세요? 위험한 데를 잘 통과하는 딱딱한 음식을 먹은 쥐가 잘 통과했어요. 한참 동안 치아를 사용해서 씹어가지고 음식을 삼킬수록 위험을 잘 극복했던 거예요.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이게 좋다는 거죠. 음식을 이렇게 빨리 먹으면 왜 안 좋으냐? 음식을 꼭꼭 씹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운동을 하면은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우리가 머리 운동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다른 데는 우리 조영식님 운동하시는 거 있지만 자전거로 다리 운동하고 이 역기로 팔 운동하고 하는데 머리에 혈액 보내는 거 이거 매우 어려워요. 거꾸리 하면은 뭐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머리로 혈액을 보낼 수 있는 게 씹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머리로 혈액순환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꼭꼭 씹어 드세요. 꼭꼭. 그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여기서 소화를 시키니까 다른 데 소화 분량이 좀 덜하죠. 이게 여기서 소화시켜서 가니까. 또 발음도 정확해져요. 발음. 표정도 풍부해진답니다. 표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꼭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치주. 그리고 또 치아 건강도 중요해요. 치아 건강. 치아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치주염이라는 거. 대부분 제 환자분들 대부분 좀 있으신데 치주염만 가지고 끝이 아니고요. 이게 아파서 끝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 염증이 있으면 면역세포가 계속 모여들어요. 면역세포가. 면역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처가 나거나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그 상처나 나쁜 세균을 없애려는 게 면역이거든요. 치주에 계속적으로 잇몸에 계속적으로 염증이 있으면 면역세포가 치아 있는 대로 막 가요. 그래가지고 걔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대식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가 이런 애가 맨 처음에 가서 역할을 이제 여기 상처를 회복시켜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얘가 한눈을 팔아요. 지나가는 콜레스테롤을 먹어요. 이 치 잇몸을 회복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콜레스테롤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지방 기운이거든요. 뚱뚱해져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혈전으로 작용을 해요. 혈전이 뭔지 아시죠? 작은 혈관을 막아버려요. 아주 작은 혈관들을 이렇게 가서 막아버려요.
이게 뇌졸중, 심장병 뭐 이런 거 생기는 그런 일을 해요. 이 시작은 이 만성적인 치주요. 그래서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식사하시고서 칫솔질 잘 하시고 치실 쓰시는 것도 좋고 스케일링 받으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 이거 할 거 많은데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까 오늘 하다가 안 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덥고 날씨도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어떻게 해야지 위장이 튼튼해지느냐, 위장 튼튼해지는 거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오늘은 거의 입에 대해서만 했네요. 식도, 위 이건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건강법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의미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걸 몰라요.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막 하다 보면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위장을 튼튼하게 할까? 위장을 튼튼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얘를 튼튼하게 할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위를 튼튼하게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소화불량에 안 걸리게 해야 돼요. 양에 안 걸리게. 그러니까 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소화불량 환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화불량에서는 어떻게 식이 습관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국인의 소화불량 식이 권고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국인의 소화불량 식이 권고안. 이건 뭐냐면 소화불량 환자에서 식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요즘은 좋은 거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먹어야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나한테 나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쁜 걸 피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시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쁜 거라는 건 팍 자기가 아는 것도 있어요. 어떤 약을 먹었더니 막 두드러기 나고 막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은연중에 자기한테 해로운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깨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섭취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있으셨으면 설사를 했거나 배가 아팠거나 소화가 안 됐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항상 예민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 밀가루를 먹었더니 좀 더부룩하더라. 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음식 중에 뭔가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괜찮겠거니 하고 계속 드시면 건강이 나빠져요. 소화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자기한테 이상한 느낌이 있으셨던 건 드시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과식은 이건 백해무익이에요. 과식을 하면은 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들어온 걸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온 건 도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빨리 내보내야겠다. 흡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요. 그러니까 과식은 하지 마세요. 이건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함은 모자란 것만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는 배불러 여기까지가 아니고 한 80% 정도 찼으면 놓는 습관을 해야 돼요. 80% 정도 차셨으면 습관을 이거 근데 어려워요. 좋은 음식 보고 누가 80%에 놓겠어요. 안 놓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만 그래요. 동물들은 배부르면은 안 먹어요. 근데 인간은 배불러도 먹어요. 과식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빨리 먹는 습관. 이거 아까 안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쥐도 빨리 먹으면은 머리 나빠져서 위험을 극복 못 합니다. 우리도 절대 빨리 먹지 말고 꼭꼭 천천히 씹어 먹어야 돼요. 불규칙한 식사. 이거 안 좋아요.
우리는 항상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 아까 몇 주 전에 수면에 대해서도 이게 리듬이거든요. 한마디로. 수면도 리듬인데 식사도 리듬이에요. 일정한 시간에 드시든 안 드시든 조금 입에 넣으시고 아 내가 점심을 먹었다. 저녁을 먹었다. 이거를 한번 지나치고 지나가셔야 돼요. 절대 거르지 마세요. 입맛이 아주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있을 때는 거르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배가 부르시더라도 조금씩은 일정한 시간에 하시는 것이 우리 몸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리듬으로 가셔야 돼요. 리듬. 그리고 세 번째, 지방기가 많은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화액이 많이 들어요. 지방을 소모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적당한 지방기는 괜찮은데 지방기 많은 거는 소화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환자들한테는 더 소화가 안 돼요. 지방기가 많은 뭐 고기라든가 뭐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들 양파 소화 안 된다고 양파즙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파즙 드시는 분들.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먹어봐야 돼요. 일단 먹어본다. 먹어봐서 괜찮으면 드셔도 되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양파는. 그리고 탄산음료, 초콜릿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탄산음료, 초콜릿 같은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공 음식은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그냥 천연 음식, 그냥 들에서 나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또 어떤 분들 우유, 치즈 이런 거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맞을 수가 있어요. 우유 같은 경우 유궤양 있으신 분들 드시면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도움이 안 돼요. 이것도 드셔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드셔봐서 괜찮으면 드시고 안 괜찮으면 안 드셔야 돼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밀가루 서양 애들은 밀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아요.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요. 밀가루에. 서양에서는 이 알레르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빼고 밀가루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조사가 없어요. 그 밀가루 알러지, 글루텐 알러지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드셔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밀가루 음식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그럼 드시면 됩니다. 글루텐 알러지 없는 거니까. 근데 먹어봤는데 이거 먹을 때마다 내가 좀 설사를 하고 소화가 또 안 되는 것 같다. 글루텐 알러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뭐 한두 잔, 두세 잔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커피보다 괜찮은 거는 차예요. 차. 커피에는 크림, 설탕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스턴트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맹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매운 음식. 매운 음식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근데 매운 음식이 위에 좋다는 결과가 종종 있어요. 연구를 했는데 매운 음식이 위염, 위궤양 같은 거를 치료하는 데 좋다. 근데 젊었을 때는 가장 매운 거를 참 먹으면 개운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요 근래 와서는 아니 제가 좋다라는 거 이거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매운 음식에 있는 우리 매운맛을 내는 게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매운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캡사이신이 위에 좋은 영향을 또 미친대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매운 음식 드시면 속 화하고 안 좋잖아요. 그럴 정도로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매운 음식 중에 일부 물질이 약간 위에 좋은 경향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왕창 위궤양이 있는데 매운 음식 일부러 마늘 왕창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매운 음식도 적당히 뭐 아주 안 좋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고 좀 참조해서 그냥 알아두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거의 뭐 40-50분이 후다닥 가버렸네요. 더 이상 하면은 집중력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위에 대해서 위하고 아래쪽 하복부 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